지금 우리 후보자와 27대 후보죠. 사장 후보고. 네. 국회 청문회는 언제부터 된 걸로 기억납니까? 사장 후보자에 대한 KBS 사장에 대한 후보에 대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2대 고대영 사장 때부터 2015년. 그러니까 고대영, 양성동, 김의철, 박민 사장 후보자가 전부 다 이 청문회 과정을 거쳤어요.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데 KBS 직원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사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가야 되냐는 논리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사석에서는 우스갯소리로 KBS 사장이 국무총리급으로 올라갔네라는 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KBS 사장은 뭐 KBS의 얼굴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대표자다는 하나. 두 번째는 왜 공영방송이 중요하냐?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고방식 형성에 중요한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모두 명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뉴스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한때는 30% 넘어갔고 모든 것이 판별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뉴스를 통해서 KBS라는 어떻게 보면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봤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사장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KBS 사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KBS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장을 지원하면서 후보자가 냈던 경영 비전 내용을 보니까 우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 혁신이라 하고 첫째 수신료 징수 체제를 안정화하고 둘째 제작비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게 보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KBS의 수신료 문제는 이제 지난 7월부터 분리 징수가 진행된 이후에 KBS에서 예상했던 감소폭보다는 크지 않아요. 지금 KBS에서 낸 자료를 보면 올해 수신료를 아마 목표를 4,407억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KBS에서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니까 올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올해 수신료 수입 예상액은 네네. 6,300억 정도입니다. 얼마? 6,38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KBS 역대 수신료 수입이 가장 많았던 기록이 7천억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분리 징수됐다고 해서 다행히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는 결국은 2,500억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분리 징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복잡함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NHK하고 BBC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후보자는 이제 런던 특파원 했으니까 BBC의 시청률 수신료가 얼마였어요? 기억납니까? 환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입니다. 그 연간 24만 원, 네. 현재 28만 원이에요. 159유로 월 이렇게 돼 있고 NHK는 얼마인지 기억나요? 1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HK가 약 13만 원 정도예요. 네. 연간. 우리는 2,500원씩이니까 연간 3만 원이라면 3만 원.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수납률. 그러니까 NHK나 BBC 전부 다 우리처럼 뭐 전기료에 통합해서 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별도 과정을 겪는데 보니까 일본 NHK가 2023년도에 수신료 수납률이 78%, 79% 되고 영국 BBC는 수납률이 한 90% 돼요. 굉장히 월 28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보니까 85%.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사장 후보자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짐을 들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실적을 볼게요. 실적. 그런데 왜 그렇게 경쟁력이 악화되느냐 한번 보세요. 쭉 보면 KBS, MBC 쭉 SBS 한번 보세요. 영업 뭐 아주 결정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직접 제작비 쭉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됐느냐 보니까 그 2018년도에 양성동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제작비 현실화를 팍 시켜줬다고. 이게 구성원들로서는 굉장히 사이가 올라갔지만 프로그램 제작비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비용의
과다 지출이 매년 양승동 사장이 2번 하는 동안 매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를 하고 좀 보상 시스템이나 징벌이 가해졌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아주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 제작비 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데 뭐 구성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꼭 따라야 될 거야. 평가 시스템이.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뭐 흔히 하는 말로 방만 경영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듣고 했는데 이게 조직과 인력 배치의 효율화, 미래를 위한 사업 발굴 모델 이게 결국은 이제 KBS가 수신료와 광고 수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이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KBS의 비즈니스 모델, 조직 운영 모델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짧게 좀 이야기해보세요. 핵심만. 네,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니만큼 공영방송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투입해서 수익 모델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한 수익도 괜찮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수입 모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앞에 있는 KBS 영구동 있잖아요. 영구동. 옛날 이 아파트였어요. 기억나죠? 네. 아파트를 이제 KBS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50년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성면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때는 제가 듣기로도 4억을 여기에다 KBS 4억을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돈도 마련해서 한때는 한 2,800원 정도 돈도 마련했다 그러는데 당시에 비실장 하셨죠. 고대영 네. 2,800억을 마련하지는 않았고요. 전체 건축비가 2,800억이었고 1,200억 현금을 만들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다 없습니다. 어디 썼어요? 그 사장이 바뀌면서 이 신청사 사업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KBS라는 뭐 조직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전국에 본사 지역 방송국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총국이 9개고요. 을지국이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지방 다니면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을지국은 좀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 KBS 영구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우정사업본부 우리 저 우체국을 총 우정사업본부는 여의도에 포스트 타워를 세워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방식. 그러니까 KBS의 재원 마련, 또 경영, 수신료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은 많을 거예요, 공영방송으로. 하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사장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좀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KBS 내부에 지금 현재 노조가 몇 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노조는 직종별로 계열사까지 합치면 한 20여 아니 본부에 KBS 본부에 언론 노조 KBS 본부가 있고 네. 몇 명입니까? 큰 노조는 3개 노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제가 가장 큰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가 몇 명이에요? 조합원이 2,000명 정도 되고 이게 아마 대외비인 걸로 저는 두 알고 번째 있는데요. KBS 노조가 800명 되고 세 번째 노조가 같이 노조 함께 노조죠. 같이 투게더 노조가 400명 되고 이 정도죠.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후보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대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수 노조인 한 건데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KBS 생활할 때 아시는 대로 KBS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파업을 하거나 하더라도 파업에 찬반했거나 하는 이유로 나중에 인사 갈등을 겪은 적도 없고 다른 방송사는 뭐랄까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정치권의 여야가 교대되듯이 굉장한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되는 그런 인사 파동을 겪었지만 적어도 KBS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KBS도 이렇게 노조도 찢어지면서 갈등이 심한데 그래서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진례위를 만들어서 후배가 선배를 조사하고 또 그 고대영 사장 퇴임하는 시기에 이 파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폭력 사태도 회사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상처가 아물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조사를 했던 후배가 또 조사받았던 선배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받은 문제를 최대한 저희는 사법적인 분쟁 없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역시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직종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문제는 PD로 입사했느냐, 기자로 입사했느냐, 뭐 엔지니어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영원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